해방 광주의 일주일. 무장투쟁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나? 시민군은 5월 21일 저녁 계엄군을 광주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광주 외곽은 봉쇄되어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었고 전화마저 두절되어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었다.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온갖 유언비어가 나돌기 시작했다. 광주에서 뭔 사태가 벌어졌다는데? 신문에서는 한 줄도 보도가 안 되고 있으니 당최 알 수가 있나? 어제 광주 친척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군인들이 사람을 죽이고 난리라는 거야. 에이, 설마 군인이 시민을 왜 죽여? 유언비어겠지. 김대중이가 유언비어를 조작해서 선동하고 있는 거야. 감옥에 있는 김대중이가 언제 밖에 나와 선동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대중이지. 뭐라고? 당시 광주에 거주하고 있던 인류학자 리나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른 곳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최정훈 교수의 얘기다. 당시 군부는 언론을 철저히 통제해서 외부에서는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즉 군부는 관객석을 봉쇄해서 광주에서만 제한된 폭력극장을 만들었으니 관객이 없는 이상 비폭력은 아무런 전술적 의미가 없는 것이었죠. 관객이 없다는 것은 광주 시민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어요. 그러니 타 지역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광주 시민들은 폭력적인 대결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5월 22일 총을 들자. 총을 반납하자. 진압군이 물러간 일명 해방 광주에서는 공무원, 신부, 목사 등이 주축이 되어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때 수습위는 전화를 통해 정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우리는 사태를 자율적으로 수습할 테니 군대를 투입하지 말고 과잉 진압을 하지 마라.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시민군들에게 총기 반납을 요구했다. 오늘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무기를 반납하면 구속자를 선별 석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일단 무기부터 반납하도록 합시다. 하지만 시민군 측에서는 크게 반발했고 무기 반납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무기를 반납하는 것은 시민들의 피를 팔아먹는 것이오.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 총을 목에 들이대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었다. 수습이는 무슨 수습이야? 전투본부를 만들어야지. 또 니들이 뭔데 설치냐? 하지만 중고교 학생들까지 아무렇게나 소총을 들고 수류탄의 안전핀을 주머니에 달고 다니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폭발 사고를 우려해 수류탄부터 모두 회수하게 되었고 결국 수습위의 설득에 못 이겨 소총도 대부분 반납되게 된다. 좋았어. 이러면 사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겠어. 그러나 22일 밤에 터진 언론의 보도에 수습위와 시민군들은 커다란 배신감을 맛봐야만 했으니 지난 18일 수백 명의 대학생들에 의해 재개된 광주의 시위가 오늘의 엄청난 사태로 발전된 것은 타 지역의 불순 분자와 고정 간첩들이 사태를 극단적인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광주에 잠입하여 악성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공공시설 파괴와
방화, 약탈 행위 등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지역 감정을 자극 선동하고 난동 행위를 일으킨 데 기인한 것이다. 조사 결과 이번 시위는 김대중이 배후를 조종한 내라는 모 사건이었음이 드러났다. 뭐시라 약탈 행위? 우리는 은행에서 10원도 털지 않았어라. 불순분자? 고정간첩?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결국 정부의 이런 발표는 수습위를 허탈하게 만들었고 정부에 대한 불신감만 가중시키게 되었다.